자, 7번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조건부 확률에 이어서 조건부 확률과 연관된 단원인데 일단 시작은 곱셈 정리로 시작을 할 거야. 근데 덧셈 정리가 뭐였어? 합집합을 푸는 방법은 각각 더하고 빼기. 교집합. 네. 이거 이론 잘 아는데 덧셈 정리라는 사실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게 덧셈 정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곱셈 정리는 뭐냐? 교집합이야. 합집합에 관련된 정리가 덧셈 정리라면 교집합에 관련된 정리가 곱셈 정리. 나라면 합집합 정리, 교집합 정리라고 부를 것 같은데 내가 이름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외울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PA 곱하기 뭐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PB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PB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확률이야. 오, 예상을 벗어났어. 자, 곱셈 정리는 교집합 정리라고 우리끼리 불러도 돼요. 교집합을 어떻게 푸느냐인데, 교집합은 PA 곱하기 B바 A야. 자, 증명은 굉장히 단순해. 증명은 B바 A가 뭐였냐 이거야. PA분의 뭐였지? A 교비지. 분모를 이해하는 거지. 끝. 근데 PA가 B는 PB분의 P A급이지. 역시 분모를 이용할 수 있지. 따라서 이렇게도 정리가 된다. 곱셈 정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다.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얘가 그냥 연산 문제라면 두 가지 방향을 다 고려하는 게 맞아. 두 가지 방향은. 근데 만약에 연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 연산 문제 내용이 없잖아. 우리 문장제, 이야기가 있는 문제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떤 게 유리하냐면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푸는 게 유리해. 먼저 일어난 사건이 먼저 계산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 A가 먼저 일어났으면 이 방식을 쓰는 게 좋고 B가 먼저 일어났으면 이 방식을 쓰는 게 좋아. 앞에 있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곱셈 정리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왜? 얘가 먼저면 선생님이 조건문의 뒤에가 먼저일 때 직관적 풀이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 그래. A가 양쪽에 있듯이 B가 양쪽에 있어. 그럼 알파벳이 좀 덜 헷갈리겠지. 뒤에가 조건부다. 이게 곱셈 정리다. 자, 그러면 PAB를 구하시오 돼 있지. 그럼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런데 이 모양이 들어있는 걸 선택해 주면 되잖아. 따라서 윗줄이 더 유리하겠네. 네, 그래서 윗줄을 이용해서 풀면 PA고 B는 PA 0.4 곱하기 PB가 A 0.2 해서 끝난 거지. 단순한 연산 문제. 공식 외부인을 질문하는 느낌이지. 자, 이제 474번을 봅시다. 6개의 당첨제를 포함한 21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A, B 두 사람이 A, B 순서대로 하나씩 제비를 뽑는데 A가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 A, B가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 B라고 했을 때 P, A교 B를 구하시오. 자, 둘 다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A가 지금 먼저 일어나지. 따라서 선생님은 윗줄을 선택할게. 윗줄을 선택. 그러면 PA부터 해야 되고, PA는 당첨이 지금 6개, 21개 중에 6개가 당첨이잖아. 그럼 A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21분의 6이겠지. A가 당첨될 확률은. 자, 지금 이게 조건부가 A가 지금 먼저 일어난 사건이지. 자, 이럴 때는 직관적 인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 이번에는 얘를
지난 시간에 배운 PA분의 PA 교비로 풀면 안 돼. 이번에는 고수는 쓸 때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시 약분이 돼서 얘가 다시 나와. 의미 없는 식이 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 직관적 풀이 안 하고 이렇게 확률 분야 확률로 쓰면 저변과 우변이 동원 반복밖에 안 되는 거야. 의미가 없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곱셈 정리는 직관적 풀이를 써야만 하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직관적 풀이는 뭐였지?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출발하는 거야. 그럼 A가 제비를 뽑았어. 그러면 당첨 몇 개야? 5개. 전체 제비는? 자, 이 상황에서 B가 당첨될 확률 얼마야? 20분의 5. 자, 주머니 속에 흰 공 4개, 검공 3개가 들어있는데 한 번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한 개씩 2번 꺼낼 때 그것이 흰 공, 검공의 순서로 나올 확률이지.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한글로 사건의 이름을 짓자. 흰 공이 나오는 사건, 흰, 검공이 나오는 사건, 검. 지금 뭐가 먼저 나와? 흰 공이 먼저 나오지, 순서가. 따라서 얘를 어떻게 정리해? 피, 흰 곱하기 피, 바, 흰. 양쪽이 똑같다. 이렇게 지우면 편하다 그랬지. 그럼 여기는 검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곱셈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흰 공이 나올 확률 7분의 4. 자, 방금 전에 내가 하나 빼먹고 설명했다. 도로 집어넣으면 복원 추출, 도로 안 집어넣으면 비복원 추출. 방금 전에 비복원 추출이었어. 그래서 공의 개수가 바뀌는 거야. 얘도 비복원이지. 그럼 공의 개수가 바뀌어야 돼. 흰 공을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 6개. 흰 공은 3개 남은 거지. 흰 공. 전체는 6개. 오케이. 그럼 얘는 흰 공이 이미 뽑았다고 가정하에 출발하는 거니까 저 그림이어야 되겠지. 6개 중에 검은 공은 몇 개야? 3개. 3개. 이렇게 되겠지. 사실 한 개 뽑을 때는 C1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그냥 바로 숫자를 쓴 거야. 왜 뽑는다는 C를 갖고 있잖아. 아, 드디어 나왔군. 478번. 자, 별표 3개를 치겠습니다. 이제 조건부 확률의 상징 같은 문제를 풀게 돼. 상징 같은 문제. 출제율 1위라고 봐야 되고, 뭐 100% 정도 돼. 출제될 확률이 어마무시하지. 왜냐면 이 문제를 하나를 딱 내면 조건부 확률이 먼저 알아야 되고, 곱셈 정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경우 나누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주 종합적인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이야.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하는 문제라고 봐야 돼. 자, A는 딸기 셋, 초코 5이 들어있다. A는 딸기 셋, 초코 5이 들어있고, B는 딸기 이렇게 딸기 6, 초코 2이 들어있다. 두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우유 한 병을 꺼낼 때 그 우유가 B 상자에 들어있는 딸기 우유를 확률을 마셔. 아, 미안해. 별표를 하나로 줄여. 문제 아니야. 조건부 확률이길 바랬는데 얘는 지금 때 앞에 우유 한 병을 꺼낸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근데 그 결과를 알아보면 모르니까 이건 사건이 아니라 시행이지, 시행. 그래서 이건 조건부가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야? B 상자에 들어있는 딸기 우유의 확률이지. 그러면 B 상자를 택한다는 사건과 딸기를 선택한다는 사건 2개가 동시에 일어났지. 따라서 둘의 그렇지. 표집하기야. 자, 여기에 시간 순서가 있느냐? 있어. 왜?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우유를 선택하니까 얘가 먼저 일어났지? 그러면은 B 곱하기를 선택하는 게 좋겠지. B 밥이고 여기는 딸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상자 B를 선택할 확률은 뭐야? 2분의 1. 그렇지. 왜냐면 임의로니까, 랜덤이니까, A 아니면 B니까.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 그럼 여기만 쳐다보면 되는 거지. 거기서 딸기를 뽑을 확률은 8분의 6.
그냥 교집합, 곱셈 정리로 푸는 문제였어. 자, 1부터 16까지 자연수가 적힌 16장 카드가 있는데 한 장씩 2번 카드를 뒤집을 거야. 한 장 뒤집고 그 다음 한 장 뒤집고 한 장을 2번이 아닙니다. 한 장씩 2번이야. 그리고 뒤집은 카드는 그대로 둔다고 써있어. 그랬을 때 근데 여기에 설명이 좀 뒷면에 앞면에는 뭐가 써있는데 그 말이 빠져있지.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고 봐야 돼. 앞면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다라고 선생님 문제를 수정해 줄게. 우리 보통 카드 보면 한쪽 면에 그냥 표지처럼 되어 있고 그 뒤집으면 이제 숫자가 써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뒷면에 1부터 16까지 써 있는데 2장 모두 4의 배수야. 그러면 첫 번째 4의 배수여야 되지. 이렇게 표현할게. 그리고 두 번째도 4의 배수를 하면 되지. 이것도 곱셈 정리지. 그러면 얘가 먼저니까 곱하기 바 4, 1, 4, 2 이런 것도 정의를 하고 써야 됩니다. 이런 기호도. 자, 어쨌든 첫 번째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16분의 4겠지. 그러면 한 카드가 4의 배수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출발한다면 4의 배수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겠지. 그대로 두니까 또 뒤집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남은 카드는 총 15개고 그 중에 4의 배수는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따라서 확률은 15분의 3이 되겠지. 오케이. 자, 482. 흰 공 N개와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첫 번째는 흰 공, 두 번째는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번에는 확률을 알려줬네. 대신에 공의 개수를 안 알려줬지. 자, 첫 번째는 흰 공,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 공. 곱셈 정리. 흰, 빨강이 되겠지. 그럼 흰 공이 나올 확률은 n 플러스 3개 중에 n개고 흰 공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는 n-1개가 남았겠지. 그럼 전체 공의 수는 몇 개야? n 플러스 2개지. 이제 그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빨간 공은 3개. 그게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면 양면의 최소 공배수 얘랑 얘를 다 곱해야겠네? 그죠? 얘는 항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4, n 플러스 3, n 플러스 2. 항이 하나야. 곱하기니까. 4, n 플러스 3, n 플러스 2. 연산 틀리지 마시고. 남은 건 12n은 이건 방정식을 풀어야지. 전에 방정식을 안 풀었을 때는 연속한 두 숫자 곱한 게 숫자였지만 지금 문자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안 통하고 그냥 방정식 풀어야 돼. 순수하게. 따라서 n은 1 또는 6 나왔지. 근데 모든 n 값이니까 다 인정된 거지. 자, 484. 요것도 별표 1개 들어가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야. 제비뽑기 또 나왔는데 질문이 좀 달라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을 뽑고 두 번째 사람이 또 당첨될 확률, 첫 번째 사람은 꽝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당첨될 확률 이렇게 물어봤다면 얘는 갑을 순서로 뽑아. 그런데 을이 당첨될 확률이야. 물어봅니다. 분명히 순서는 이 순서거든. 근데 얘가 당첨될 확률을 봐. 갑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쩌라는 거지? 갑이 뭘 뽑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문제 중에 나중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는데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또는 모를 때는 모든 경우를 다 풀어야 돼. 모르니까 다 풀어야 돼. 따라서 첫 번째 당첨, 두 번째 과.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 요거 전에 이거부터 하자. 개념 공부 좀 할게. 이걸 학생일 확률이라고 할게. 학생일 확률. 근데 학생일 확률인데 학생을 분류할 수 있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서 대학생을 좀 뺄게. 그러면 학생은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따라서 초등학생인 경우, 중학생인 경우, 고등학생인 경우가 있는데 초등이라는 사건과 학생이라는 사건의 교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자, 이제 확률의 경우 나누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 우리 경우의 수의 경우 나누기는 어떤 문법이 없어. 그냥 경우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세면 돼. 이게 단순했어. 근데 확률의 경우 나누기는 아주 엄격해. 문법이 엄격해. 그래서 반드시 교집합으로 나눠야 돼. 그리고 이 원래 있던 사건이 뒤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야. 그래야 문제가 연산이 쉬워. 왜냐면 나는 곱셈 정리를 여기서 이거 쓸 거거든. 앞에 거 먼저 쓸 거거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초등, 중, 고등 해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눈 거잖아. 근데 학생을 이렇게 분류해도 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 근데 상황에 따라 경우 나누기는 다르잖아, 우리가. 그것처럼 그렇게 나누면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겠지. 그러면 그렇게도 나눠보면 그리고 얘를 또 곱셈 문제로 풀어야 돼. 자, 이거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우리가 선택해줘야 돼. 어느 쪽으로 갈지를. 그래서 경우 나누기는 경우가 몇 개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모른다. 두 번째는 반드시 교집합으로 나눠야 된다. 확률의 세계에서 경우 나누기는 그냥 경우 1번, 경우 2번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이런 문법을 지켜야 된다. 자, 따라서 이거 필기되니? 지워도 돼? 써야 돼? 영상 봐도 요거라도 써야 돼. 경우를 교집합으로 나눈다 정도 필기해놔야 돼. 그 다음 곱셈 정리 쓴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을이 당첨될 확률을 푸는데 왜 경우를 나눴냐면 갑이 먼저 뽑았는데 언급이 없어. 갑이 뭘 뽑았는지 몰라. 선생님 실제로 이 문제를 설명 안 하고 풀어봐.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봐. 그러면 애들이 풀려다가 쌤 이거 갑이 당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물어봐. 거꾸로 나가게. 그래가 그게 문제인데? 그걸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되거든. 자, 미리 공개를 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눈다가 정답이야. 그래서 P 갑이 당첨되고 이게 갑, 을의 순서지? 그럼 이렇게 하자. 갑이 당첨되는 사건을 갑, 을이 당첨되는 사건을 을 이렇게 표현할게. 그 다음에 갑이 당첨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갑이 당첨되지 않고 을이 당첨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눈 거고. 자, 이제 무슨 정리? 교집합. 곱셈 정리, 교집합 나오면 이제부터 곱셈 정리 쓸 생각을 계속해야 돼. 확률에서는. 그래서 P 갑 곱하기 P 을과 P 갑의 여집합 곱하기 P 을과 갑의 여집합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냥 써있는 게 당첨이고 여집합이 꽝이라고 약속을 해줘 우리끼리. 그러면 갑이 당첨될 확률 자 얼마야? 10분의 3이지. 그죠? 이제
갑이 이미 당첨됐어. 이미. 그러면 당첨 제비가 2개로 줄고 전체 제비는 9개로 줄었지. 그 상황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갑이 꽝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7이지. 자, 이거 지우개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가야겠지. 그러면 꽝을 뽑았으니까 당첨은 여전히 3개가 남아있고 얘만 몇 개? 9개로 줄어들었지. 이 상황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은 9분의 3이 되겠지. 자, 계산을 열심히 하면 이 문제는 재밌는 게 답이 더 재밌어. 답이 얼마야? 10분의 3이야. 10분의 3이 왜 재밌는 걸까? 제비뽑기 해봤니? 제비뽑기 해본 적 있어? 그거 고민하잖아. 네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할래. 이거 누가 먼저 할 거야? 마지막 남은 걸 가져갈까? 근데 수학적으로 누가 유리할까? 그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지, 그지? 그런 걸 왜? 자, 이제 해보자. 제비뽑기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먼저가 유리한 걸까? 마지막이 유리한 걸까? 뭐 있을 것 같지 않아? 정답이야. 갑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였지? 얘들아, 첫 번째 주자 갑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야? 지금 을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 나왔어? 답이 더 재밌다니까. 하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객관식을 내겠니? 낼 수도 있긴 해. 근데 서술형으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왜? 이런 풀이 과정을 봐야 되니까. 곱셈 정리를 쓰고 있나? 경우를 아는 첫 번째. 두 번째 곱셈 정리를 쓰고 있나? 그래서 풀이를 보게 되고 가끔은 근데 이거를 진짜 객관식으로 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객관식은 답이 똑같은 K로 풀면 편하다를 원래 시험 기간에 알려주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 실제로 갑을 병 만약에 세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을 물어보면 병까지 가면 병과 무지하게 많아지지. 왜? 얘는 당첨이지만 당첨은 당첨, 당첨 꽝, 꽝 당첨 꽝 꽝. 형 몇 번 풀어야 돼? 4번 풀어야 돼. 근데 답은 10분의 3이야. 여기는 좀 재밌는 부분이야. 좋고 제비뽑기는 확률이 똑같아. 순서에 사는 것이. 대신에 한 명씩의 확률이 구했을 때야. 갑 당첨될 확률, 을 당첨될 확률 이렇게 한 명씩. 갑과 을이 모두 당첨될 확률은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야. 한 명씩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쓰지는 마세요. 팔려. 자, 회원수의 B가 5대 2인 배드민턴 동호회 A, B에서 A 동호회 회원 중 20%, B 동호회 회원 중 25%가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했다. 자, 이게 무슨 확률이냐는 거야. A의 20%가 배드민턴이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누구누구의 몇 퍼센트가 누구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이게 조건 확률이지. 다시 한번 쓸게. 여자일 때 어린이일 확률이 20%다. 확률이라고 하면 안 돼. 백분율이지. 확률이 0점이다. 이 말과 여자 중에서 어린이의 비율 또는 확률이 0점이다. 그리고 여자의 0.1을 퍼센트로 표현하면 20%입니다. 퍼센트를 100으로 나눈 게 확률이고 확률에다 100을 곱한 게 퍼센트야. 가 어린이다. 이건 다 동명어야. 국어적으로. 이건 전부 다
여자일 때 어린이일 확률이 0.5를 뜻하는 식들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조심하라고 했어. 근데 여자 어린이는 그냥 여자 어린이라고 표현하면 여자와 어린이의 교집합이야. 그건 조건부가 아니야. 여자와 어린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자, A 중에서 20%가 배드민턴이다. 조건부 확률이야. 그럼 P. A가 배야? 배가 A야?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A 중 20%가 배드민턴이다. 요 표현이라고 봐야지. 여자가 전체고 그 중에 어린이. A 중에서 20%. 그럼 A가 전체고 배드민턴의 일부인 거지. 그러니까 배봐야지. A 중에서 배드민턴. A일 때 배드민턴. 얘가 0.2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개념인지를 생각해야 돼. 실제로 값이 크다는 뜻이 아니야. 여자의 수보다 어린이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여자 중에서 어린이라고 하니까 어린이가 적어질 수가 없어. 여자 중에서 어린이를 찾는 거니까. 그냥 어린이는 남자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크기로 따지는 게 아니라 말 표현에서 따져야 돼. 자, 뭐뭐 중에서 그러면 이게 더 큰 개념, 이게 더 작은 개념. 큰 게 조건부야. 여자일 때 어린이, 여자 중 어린이. 뭐뭐 중 그러면 그게 전체 개념이고 그게 조건부로 들어가야 돼. A일 때 배드민턴 이 개념이지. A 중에서 배드민턴 연습해야 돼. 이 표현. 자, 그리고 B도 B 중에서 배드민턴이 0.25가 20%다.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한 명을 뽑아 조사했을 때 자, 때 앞에 한 명을 뽑았다고 하고 누군지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니까 시행이 사건이 아니라 그냥 시행이야. 그러면 얘는 조건부는 아니고 물어보는 말은 배드민턴일 확률이야. 얘가 배드민턴일 확률. 그러면 물어보는 건 그냥 배드민턴일 확률이야. 조건부도 아니고 교집합도 아니야. 사건이 하나야. 단일 사건.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장을 읽어보면 배드민턴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A에도 배드민턴이 있고 B에도 배드민턴이 있잖아. 근데 어느 쪽 회원인지 알 수 없지. 따라서 뭐 해야 돼? 경우 나눠야 돼. 경우 나눌 때는 반드시 교집합이고 이 사건을 뒤에 쓰는 게 좋은 습관이야. 그리고 여기가 A일 때, B일 때 이렇게 경우, 문법적으로 경우를 교집합으로 나눈다. 그 다음 무슨 정리? 곱셈 정리. 이제부터 교집합은 무조건 곱셈 정리, 확률이니까. 경우의 수 아니야. 경우의 수는 정리 없어. 그냥 겹치는 거 찾으면 돼. 확률은 곱셈 정리. 자, A의 확률. 아까는 상자 A, 상자 B를 임의로 선택할 때는 2분의 1, 2분의 1이지. 근데 이거는 동호회 A, 동호회 B니까 2분의 1, 2분의 1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야. 회원 숫자가 달라. 내가 눈 감고 한 명을 딱 잡았을 때 걔가 A를 확률과 B를 확률이 다르다는 얘기야. 회원 숫자가 다르니까. 이건 아까 상자와 또 3이 다른 개념이지. 자, 조심해야 되고 2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5지. 5대 2니까 전체는 7이고 그 중에 A고. 여기는 7분의 2겠지. 이제 배바 A와 배바 B는 써있어. 따라서 뭐 분수로 풀까? 10분의 2? 10분이 안 되네. 100분의 25. 네. 4분의 1. 어쩔 수 없이 통분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 약분 먼저 하고 통분해도 돼. 자, 이제 이걸 계산하면 확률 P분의 Q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이걸 한 번 더 할까? 지금 딱 여러분 반응이 요 개념이 지금 딱 와닿지가 않았어. 정확하게. 요 필기 아니고 다른 거 지금 이해 잘하고 있거든. 근데 조건부 확률 표현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넘을 수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가지야. 수도권 출신 40%, 지방 출신 60%, 수도권 출신 신입사원의 남자 비율. 그럼 얘는 수도권 사건, 지방 사건, 수도권 사건, 남자 사건. 자, 수도권 중에서 남자의 비율이 35%. 수도권에서 남자의 비율이 35%다. 그러면 수도권 사람들 중에서 남자가 비율이 0.35다. 이렇게 되지. 따라서 수도권일 때 조건부다. 남자의 비율은 0.35다. 자, 반복하니까 조금 나아지지 아까보다는. 그 다음에 지방 출신의 남자 비율. 지방 출신의 남자 비율은 0.65다. 이것도 하나 해야겠구나. 우리가 교집합을 할 때, 자, PA가 들어와.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공식처럼 쓸 겁니다. 이 개념은. 공식처럼. 이걸 교과 과정에서 공식화시키지 않는데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는 공식을 가르치는 게 진짜 조금 있거든. 많지는 않거든. 그건 되게 중요할 때만 가르쳐. 문제 풀 때 너무 필요해. 채원아, 뒤에 사탕 있어. 얼마게? 이게 봐봐. 단순하게 A랑 A 여집합의 확률을 더하면 얼마야? 1인 거랑 똑같은 거야, 개념이. 왜? 둘 다 B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잖아. 그 상황에서 A가 일어난 확률과 A가 안 일어난 확률은 당연히 합은 1이 돼야 돼. 조건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연산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출제자가 물어보진 않나? 여자 사원은 안 물어보나? 여자 사원은 안 물어보네. 결국 물어보는 남자니까 남자로 해결이 되긴 해. 근데 여기서 출제자가 여자의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정보에 지금 여자가 없거든. 그럼 애들이 못 풀거든. 그게 아니라 여바 수는 얼마게? 남바수를 봐야 돼. 또 오나? 남바수가 0.35야. 여바 수는 얼마야? 0.65라고 1이라고. A와 A 여집합, 남자와 여자 여집합이잖아. 요거는 안 써 있어도 찾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 문제는 안 쓰지만 여자로 나올 수 있다. 요걸 모르는 애들은 여자로 나오면 못 푼다. 남자만 대답할 수 있다. 걔네들. 남자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명을 선택하였을 때 한 명을 택한다는 말만 있고 그게 누군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어. 조건부 아니야. 그리고 남자의 확률, 그냥 P, 남자의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사건 하나만 일어난다. 남자의 확률 이렇게. 근데 남자는 수도권에도 있고 시방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교문안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교남 이렇게 가야지. 일단 무슨 정리? 곱셈 정리. 계속 반복이야. 그러면 P 수도권의 확률 얼마야? 수도권이 전체 40%인데 0.4겠지. 40%가 0.4. 남바수 써있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지방 0.6. 남바수는 0.3. 얘는 0.5.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지. 소수 계산이 더 어려울 수 있어. 10분의 100분의 10분의 100분의를 해서 1000분의를 통분해서 그냥 약분을 마지막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내가 말하는 문제가 이건가? 잠깐만. 이것도 아니네. 근데 이거
신호 문제로 먼저 나오네. 어려운데. 이거 하다 시간 많이 가겠네. 아. 어렵겠다. A에는 흰공 4개, 검공 2개, 흰공 5개, 검공 4개.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흰공이면 A에서 흰공을 꺼내면 흰공 한 개를 주머니 B에 넣고 검공이면 검공 2개를 B에 넣는다. 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규칙이야, 규칙. A에서 흰공 꺼내면 흰공 한 개를 B에다 넣고 A에서 검공 꺼내면 검공 2개를 B에다 넣겠다. 규칙. 주머니 A에서 공을 꺼내고 주머니 B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것이 흰공을 합니다. 자, 지금 때 앞에 어떤 시행밖에 없지, 그지? A에서 공을 한 개 꺼내고 뭘 꺼내지 모르잖아. 그 다음에 B에서 공을 또 한 개를 꺼내는데 순서야 그게. A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 B에서 꺼내. 근데 설명은 윗줄에 뭐라 그랬냐면 A에서 꺼내면 B에다 넣게 되어 있었거든. 그 다음에 B에서 한 개를 꺼내는 거야. 그렇게 해석해야 돼. A에서 공을 꺼내고 밑줄 친 내용대로 B에다 공을 집어넣고 그리고 B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것이 흰 공을 합니다. 자, 따라서 때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그냥 흰 공일 확률이지. 근데 어디서 흰 공일 확률이야? B에서 꺼낸 게 하나의 사건이야. 조건가 아니야. 때 앞에 아무런 결과도 모르니까. 뭘 꺼냈다는 말이 없잖아. 그냥 꺼낸다는 행위만 있지. 못 꺼냈는데 모르잖아. 시행이니까 그냥 P, B, 힘이야. 자,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공은 어디서 먼저 꺼냈어? A에서 먼저 꺼냈는데 B만 물어보고 있잖아. 따라서 풀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지. 그래서 경우를 나눈다고. A가 먼저, B가 나중. 갑이 먼저, 을이 나중인데 을이 당첨될 수를 물어보면 갑이 뭘 뽑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 따라서 A에서 흰공 꺼냈을 때 A에서 검공 꺼냈을 때로 경우를 나눠야지. 무슨 정리? 곱셈 정리. 자, 오늘의 큰 타이틀은 뭐야? 경우 나누기, 그 다음 곱셈 정리. 경우 나누기, 곱셈 정리.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에서 흰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냐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흰공은 2개, 뭐야? 3분의 2지. 6개면 4개지. 자, 이제 A에서 흰공을 꺼냈을 때 그렇지. B에서 흰공을 꺼내면 이거 뭐 하라는 거냐면 그냥 B에서 흰공을 뽑으면 안 되는 거야. 문제 룰 있잖아, 룰. A에서 흰공을 꺼내면 B의 공은 바뀌잖아. 어떻게 바뀌어? 흰공 하나가 늘어나지. 그 가정 하에 B에서 뽑아야 되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이야. 이 문제는. 그래서 전체 B는 공이 몇 개야? 10개지. 현재 10개지. 원래 9개가 늘어나서 10개 중에 흰 공이니까 몇 개야? 6개지. 자, 이번엔 A에서 검공 꺼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따라서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고 A에서 검공을 꺼내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규칙이 어떻게 됐어? 아까?
검공을 2개 준다 그랬지. 이제 11개 중에 B에서 흰공 5개. 11개 중에 5개. 자,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어렵습니다. 공이 막 변화가 생기니까. 자, 491번. 여전히 어렵네. 비슷한데 또 달라요. 규칙이 달라져요. 규칙. 근데 규칙은 맨날 각종 문제마다 이거 외울 수가 없어. 그냥 받아들여요. 문제만. A 주번이 흰공 2개, 검공 3개. 흰공 2개, 검공 3개. B 주머니 흰공 3개, 검공 5개. A에서 꺼낸 공이 흰공이면 A에서 공을 하나 더 꺼내. A에서 꺼낸 공이 흰공이면 A에서 하나 더 꺼내야 돼. A에서 꺼낸 게 검공이면 B에서 하나 더 꺼내. 자, 두 번째 꺼낸 공이 검공을 확률이에요. 두 번째 꺼낸 공이 검공. 자, 이것도 뭐 조건부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없어. 그냥 두 번째 검공의 확률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 검공의 확률을 풀어야 돼. 근데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가 일어났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경우를. 근데 첫 번째는 무조건 어디서 꺼내게 돼 있어? A에서 꺼내게 돼 있지. 자, 따라서 A에서 흰공 꺼낸 경우 A에서 검은공 꺼낸 경우. 곱셈 정리. A에서 흰공 두 번째 검은공 바 A에서 흰공. A에서 검은공 두 번째 검은공 A에서 검은공. 틀린 거 없어? 맞게 썼어? 자, A에서 흰공의 확률 얼마야? 5분의 2. 자, A에서 흰공을 꺼내면 어떻게 하래? 어디서? A에서 하나 더. 자, B 복원인 거 확인하고 그럼 개수가 줄어든 상태야. 이게 A야. 여기도 수정이 참. 하나씩 흰공이. 근데 A에서 하나 더 꺼내야 돼. 근데 그게 두 번째 공인데 그게 무슨 색이어야 돼? 검공. 그럼 여기서 검공을 볼 확률이 얼마야? 4분의 3이 되는 거지. 4개 중에 3개. 이번에는 A에서 검공. 처음 밤에 자야 된다. 또 밤낮 또 이제 조심해야 돼. 방학이 제일 위험해. 건강한 생활 패턴은 습관이야. 채원아. A에서 검은공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 2개, 3개로 복귀시키고 A에서 검은공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고 그럼 하나 줄어들었지. 그런데 A에서 검은공을 뽑으면 두 번째는 어디서 뽑으래? B에서 뽑으래. 그럼 우린 여기를 쳐다봐야지. 여기서 두 번째 검은공인데 B에서 뽑을 확률이니까 8분의 5가 되지. 자, 국어 실력 도표를 만들어서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쉽지 않아. 이것까지 할 수 있겠다. 자, 492번이 별표 3개. 내가 아까 이 문제인 줄 알고 별표 3개를 치라고 했는데 특히 유명한 문제, 조건부 확률 중에서 거의 상징적인 문제. 자, 일단 읽어봐. 뭐라고 써있나? 국어 시간부터 가자.
자, 읽었지? 자, 때 앞에 국어 하나, 수학 하나 나왔을 때, 자, 결과가 나왔어, 안 나왔어? 국어 하나, 수학 하나라는 사건이 일어났지. 자, 오랜만에 조건 방법이야. 근데 선생님 앞글자 따는 거 좋아하는데 국어 하나, 수학 하나의 앞글자를 따기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사건 2라고 하겠습니다. A, B하고 좀 떨어뜨려서 이름 치. 사건 X도 괜찮아. 그러면 국어 하나, 수학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것이 뭐일 확률? B일 확률. 그렇죠? 자, 만약에 사건 2가 먼저 일어났다면 직관적인 풀이가 가능해. 근데 지금 순서를 보면 가방을 고르고 그 다음 공을 꺼내지. 책을 꺼내지. 근데 얘는 책이 나왔을 때 B였을 확률이니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 B가 먼저지. 따라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상 거꾸로 된 문제니까 직관적인 풀이가 오히려 불가능한 문제야. 이제 풀이를 한쪽으로만 선택하는 문제들을 오늘 풀고 있는 거야. 아까는 시간의 흐름으로만 돼 있어서 직관적 풀이를 써야 되고 곱셈 정리를 쓸 때는 지금은 거꾸로이기 때문에 확률로 풀어야 돼. 정의로 풀어야 돼. 조건과 확률의 정의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자, 그럼 이제 P2 분모가 중요한데 국어 하나, 수학 하나 꺼낼 확률이에요. 국어 하나, 수학 하나 꺼낼 확률. 단일 사건이지, 하나의 사건. 그지? 그럼 이걸 풀려면 그 전에 가방을 선택하잖아. 근데 뭘 선택했는지 알아보려.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네. 바로 얘가 경우 나누기가 여기에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지금까지 푼 게 다 들어가는 거야. 왜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물 이렇게 어린이날 선물 줄 때 커다란 선물 한 장 받으면 되게 좋지 않니? 그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 다 들어있는 거 뭐든지 그런 문제인 거야. 이 문제가 온갖 공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경우 나누기 할 줄 알아? 그래서 시작한 거지. 그 다음에 A일 때 B일 때.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별표 3개짜리 문제가 운이 좋으면 똑같은 게 위아래에 들어있어. 근데 여기서 운이 좋다는 표현을 했잖아. 확률은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80%, 90%야. 굉장히 높아. 그 예외가 좀 드문 거야. 10중 8구. 대부분은 위아래가 겹치는 게 들어있는데 가끔 안 들어있어. 그거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왔어. 내신에서는 거의 겹치게끔 출제를 해주고 있어. 근데 100%를 믿으면 안 돼. 이제는 요즘 어떤 시대야? 여러분 학교에서 모의 출제를 많이 하는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신용이었지만 모의고사형으로 나오면 안 겹칠 수 있다. 우리 문제집에서는 겹치는 게 대부분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풀어야지? 이제 뭐 해야 돼? 곱셈 정리해야지, 그지? 오늘 계속 그거 한 거잖아. PA 곱하기 P 2바 A P B 곱하기 P 2바 B PA는 자 이번에는 가방 A, 가방 B니까 임의로 선택이지. 다시 2분의 1로 바뀌었고 A일 때 국어 하나, 수학 하나 걸 확률이지. 그러면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가방을 선택하고 책 꺼내는 거 맞지? 여기 다시 직관적 풀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정의를 쓰면 다시 약분해서 원래대로 돌아와.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직관적 풀이. A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국어 하나, 수학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몇 개 꺼내는 거지? 2개 꺼내지. 따라서 6개 중에 2개. 그리고 국어에서 하나, 수학에서 하나. 따라서 31, 31이지. 자, 더하기. PB도 2분의 1. 그리고 2바 B. 이것도 B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똑같은 방식이야. B가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책을 2개 꺼내 62분의 4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자, 그럼 분모는 끝났고 분자는
문자가 똑같으니까 얘를 여기다 한 번 더 써주면 된다. 계산까지 좀 보여줄까? 이 문제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6, 5, 30, 6p 나누기 2패 15 9 선생님처럼 하면 안 돼. 여러분 조금 더 써. 나보다는 2분의 1 얘는 15 계산해놨습니다. 이런 거 똑똑해야 돼. 계산하는 거 또 하지 말고 4, 6, 8 그럼 얘도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이잖아. 자, 최소 매수가 지금 분모로 다 얼마야? 30이지. 30을 곱해야지. 연산이 실력이야. 그냥 막 더하고 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 연산. 그럼 얘는 얘 분배하면 9, 분배하면 8. 자, 훨씬 심플하지. 30을 안 곱하고 푸는 애들은 아직도 계속 풀고 있을 거고 계산도 복잡해.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까지가 오늘의 가장 베스트야. 4, 9, 5까지가 맞을 것 같아. 불량률이 나왔네. 4, 9, 3까지만 하겠습니다. 불량률도 내가 구현 설명해줘야 돼.